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나는 당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앞에 나서는 사회경제적 과업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주권과 합법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당신이 실시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일치한 사회적 지지를 뚜렷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적이며 동맹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바쳐진 당신의 직접적인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공동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利益에 부합됩니다. 나는 당신이 책임적인 국가 활동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며 아울러 건강하고 복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푸틴 2026년 3월 23일 모스크바 크레물리.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창건 71돌째 즈음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통룬 시수리 동지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를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에 댕기에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창건 71돌설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모두 다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해로. 화성지구를 정치, 경제, 문화적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행정구역의 표본으로 전변시키려는 당 중앙의 웅대한 수도건설 구상을 철저히 관철할 군민건설자들의 토쟁열의가 거저되는 속에 올해 수도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전시회 및 윤전기제 출동식이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종관 동지와 건설지휘부, 시공단위 일꾼들이 전시회 및 출동식장을 돌아봤습니다.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화성지구 5단계 건설에 연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건설 장비들과 륜전 기재들을 원만히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전시회 및 출동식에는 시공단위들에서 준비한 각종 기계 설비들과 수리 공구, 건설 수단, 선전 수단 등이 출품됐습니다. 화성지구 5단계 건설에서도 세기준 세기록을 창조해갈 군민 건설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키며 공사장이 들썩하게 울리는 방송원들의 기백 있는 선동 연설과 함께 방송 선전차들의 출동식도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에서 조선 청년의 기상과 번대를 다시금 과시해갈 열의를 안고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에서 설비 기공구 전시회 및 윤전기제 출동식을 조직했습니다. 평양 출판 인쇄대학의 대학생들은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에서 선전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조과 나의 의명, 우리는 조선 사람 비롯한
애국주의 주제의 노래와 시들을 준비해가지고 화성지구 평양 출판인쇄대학의 학생 청년 기동 선동대원들은 오문이 저국과 운명을 하나로 잇고 저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가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이 반영된 노래들을 통해서 당이 부르는 전구들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훌륭히 꽃피워가고 있는 청년 건설자들의 혁명열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구장 세멘트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상원 노동계급의 고세찬 숨결과 전진 속도에 화답해서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종륜한 설비 점검 보수 체계를 세우고 합리적인 로 운영 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9기 기간에 나라의 전력 생산을 보다 높은 장성 궤도에 올려 세우는 데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경성 전기기구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 동원하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각종 전기기구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공정별 생산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보다 침략해 해서 또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설비들이 현대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도 소속로 종합 조종 장치와 원료 직장, 수파장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올해 들어와서만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생산성을 1.2배로 높였습니다. 강서 분무기 공장에서 제자온화를 원가저와 실리 제거의 방도로 틀어주고 유효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질 제거에 힘을 넣어 질 높은 분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새로운 설비들로 이제 생산 공정을 갱신하였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는 생산되는 제품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품질 관리 수법들을 도입해서 생산의 전 과정을 과학기술에 기초한 품질 관리 과정으로 전환시킨 공장에서는 공정별에 따르는 품질 검사 지도서들을 작성 시달해서 종업원들이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배낭식 분무기의 약물통을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공기 압축통 시험지구를 새로 제작 도입한 것을 비롯해서 최근에만도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용 려밍예술 선동대를 비롯한 시안의 려밍예술 선동대원들이 당결정 관철로 들끓고 있는 강서 분무기 공장에서 집중 경제 선동을 활발히 벌여 대중의 애국적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더 빨리 차려지게 할 때 대한 당 제9차대의 결정을 받들고 평성 합성가죽공장에서 질 높은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제품의 질 제고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일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박력 있게 전개하면서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고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기술자들뿐 아니라 종업원들 모두가 참가하는 기술혁신 현상 응모를 자주 조직하고 합리적인 창의 고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해서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손길 아래 나날이 비약하고 전진하는 시대의 벅찬 숨결의 발걸음을 맞추며 강원도의 수십 명 청년들이 당이 안겨준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암과 용기를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도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용의로운 처소들로 진출해 나섰습니다. 원산시와 창도군, 문천시, 세포군, 통천군, 법동군, 회양군의 청년들은 누가 폭은 말곤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한 길에 애국의 자국을 순화할 마음 안고 청년 도로 소대와 청년 용길 소대, 건설 유단 등에 보내줄 것을 청년동맹 조직에 제기했습니다.
품고 있는 희망은 서로 다르지만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안고 김하군과 평강군의 청년들은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에 앞장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갈 일념에 넘치어 원료기지 사업소들로 자원에 나섰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호신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 전위원이었습니다. 최전영, 산골, 섬마을 등의 학교, 분교와 진료소의 삶의 좌표를 정한 리수독 원산교원대학, 원산사범대학, 원산의학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서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당이 부르는 곳에서 조국을 위해 귀중한 청춘 시절을 아낌없이 바쳐갈 한 마음 안고 창조와 혁신의 전구들로 떠나는 탄원자들을 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빛이어갈 새 세대들의 애국 의지가 날이 갈수록 거저되는 속에 황해북도 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대합창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전승세대의 녹과 정신을 꿋꿋이 이어 국권수호 인민사수의 전처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갈 졸업반 학생들의 사상정신 세계를 반영한 다채로운 조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경려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 속에 행복만을 받아누며 성장한 나날들을 한 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새겨안고 조국보위 조소의 영락탄원에서 청춘 시절을 빛내어갈 강렬한 지향을 격전높이 구가했습니다. 대합창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전하의 영웅들이 발휘한 조국수호 정신을 굳건히 이어갈 계승자들의 기계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얼마 전 저초롱 기자는 22살 난 소녀가 팔 길이가 43m인 50톤급 기중기차를 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일하는 평양건설위원회 중기계대를 찾았습니다. 43m나 되는 기중기파를 능숙하게 움직이며 수십 톤짜리 부재를 마음먹은 대로 척척 옮겨넣는 이 애티나는 처녀가 바로 평양건설위원회 노동자 문원옥 동무입니다. 22살 난 처녀가 육중한 기중기차를 운전한다기 체격도 담도 남달리 클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자는 아직도 애티를 벗지 못한 그를 보는 순간 참 엉뚱한 처녀라고 생각했습니다. 50톤급 기중기차는 중량이 42톤에 길이가 14m나 되는데 웬만한 남자들도 막 힘들어합니다. 중기계대의 일꾼은 수도건설에 크게 이바지하는 50톤급 기중기차를 2명의 운전수가 교대적으로 모는데 처녀의 아버지가 교대 운전수면서도 책임 운전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낮과 밤에 교대적으로 일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같이 일하기도 합니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 알게 됐지만 이 처녀는 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얼마든지 대학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중기차를 운전하게 됐는가고 묻자 처녀는 우리 아버지는 건설자였던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수도건설자가 됐는데 자기는 오빠가 군대에 나갔기 때문에 건설자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기중기차 운전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애티나는 처녀가 육중한 기중기차를 모는 것이 참으로 기특하고 신기해서 힘들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처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기자 선생님처럼 22살 난 처녀가 팔 길이가 43m나 되는 50톤급 기중기차를 어떻게 모는가고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질문은 우리 처녀들, 여성들을 우습게 보는 낡은 관념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처녀들이 주격히 비행사가 되고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 영웅 호배를 타고 날바다를 해가른다. 우리 평양건설위원회에도 처녀 시절부터 수십 년간 대형 화물 자동차를 몰아오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도 있고 10여 년간 불도저를 몰아온 여성도 있는데 내가 중량급 기중기차를 모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지금 일부 사람들이 건설은 여성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기자는 이 처녀가 담이 크고 엉뚱하다기보다는 아주 당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22살, 애티를 벗지 못한 나이지만 마음속 그릇이 어방 없이 큰 이 처녀를 어떻게 오리다고 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에 그가 별로 돋보였습니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 이 처녀가 고급 중학교 시절 학교 자동차 소조의 유일한 유학생 소존이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결심이 오래전부터 굳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녀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3대를 이어오는 건설자 가정에서 처녀 기중기차 운전수가 나왔다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힘든 줄 모르고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기자는 이 처녀가 50톤급 기중기차 운전수가 된 것은 처녀 시절 한때에 특별한 일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내린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건설자 가문의 애국의 대를 변함없이 꿋꿋이 이어가려는 신념의 선택, 계승자의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아버지의 교대운전수로 수도건설에 참가한 지 4년 8개월밖에 안 되는 이 처녀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80돌 기념 행사에 불러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자리에서 특출한 미운을 세운 모범적인 청년들과 함께 그의 손도 따뜻이 잡아주시며 고무해 주셨습니다. 문건옥 동무가 받아는 영광을 통해 우리는 애국의 길에는 힘든 일, 쉬운 일,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없으며 조국을 위해 바치는 국민들의 마음, 애국의 그 마음을 우리 당은 가장 감높이 평가해 준다는 것을 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 건설의 대본영기가 펼쳐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대건설 전역들에 진출해서 청신한 정신과 불같은 열정을 발휘하는 것은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범상한 일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대만과 관련한 전망위기 사태의 개선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대변인은 일본 수상 다카이치가 대만과 관련해서 그릇되게 발언함으로써 중국의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고 대만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할 야심을 드러냈다고 단죄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립장불변이라는 말로 저들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기 어려우며 아시아의 주변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잘못을 고치며 그릇된 길로 계속 나아가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에서 폭우로 인한 큰 물로 피해가 났습니다. 수도 보고타 교외에서는 강물이 범람해서 도로와 살림집들이 침수되고 하부 구조가 파괴됐습니다. 피해자 수는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으로 도이칠란드에서 알프스 산줄기의 빙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나라의 연구사들이 발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아있는 4개의 빙하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녹아내렸습니다. 빙하의 두께는 해마다 1.6m씩 얇아졌는데 이것은 2018년부터 2023년의 빙하 녹음 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기온 상승으로 영원한 얼음으로 불리우던 빙하의 녹음이 촉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2030년대에는 도이칠란드에 있는 빙하가 전부 사라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흰색기통의 수지 오물이 펭귄 새들의 소식에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학자들이 수지 오물을 묶고 죽은 펭귄 새들을 해부한 데 의하면 몸 안에 있는 수지 오물들의 대다수가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펭귄 새들이 주동적으로 흰색 수지 오물을 먹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색의 수지 병마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흰색 병마개에 대한 선택률이 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펭귄 새들이 어떻게 돼서 흰색 계통의 수지 오물을 잘 먹는가 하는 것은 아직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지 오물로 인해서 바다 동물들의 멸종 속도가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각국이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낮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아침 기온과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부와 중부, 남부의 대표적 지점들에서 오늘 관측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이를 보면 그 차이가 15도 이상이었는데 다른 지역들보다 내륙 지역에서 기온 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말까지도 날씨가 주로 개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여전히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 발생률은 바로 지금과 같은 기상 상태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달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거의나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낮 기온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대책들을 계속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서 평년보다 7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바람이 약하게 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라선시와 함경북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밤 한때 경송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천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충진시 남동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고 밤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존반 해상에서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길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존반 해상에서 물길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